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반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인정 지각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 얘기만 해도 한참일 거. 어쨌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학과냐 대학이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요 주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앞쪽에 있는 미인정 지각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족하면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정 지각이 뭐 1회가 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따라 뭐가 아팠다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그런 경우 한 번이었다. 그거 가지고 학생이 떨어진다? 미인정 지각 한 3번? 3번 정도여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4번, 5번, 6번, 7번 되는 학생.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깝다, 학생부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1번, 2번, 3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면 3번까지는 아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 규칙이 있죠. 우리 학교는 3번까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영 방법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 댓글 달아오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7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땠느냐 이랬는데, 사실 7번 가지고 7번은 매우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3번은 아팠고 2번은 선생님도 이해해줬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어쨌든 정말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완전히 정해진 원칙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어느 대학이든 그게 이제 더 좋은 대학일수록 미인정 지각의 학생의 비율이 적겠죠. 왜냐면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일수록 미인정 지각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물론 질병에 의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가 아닌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급, 예를 들어 3, 4, 5등급의 학생들이 아마 그런 이유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역전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전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물론 다 같이 마침 그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자리가 남아 있는데 적정 수준에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다 미인정 지각이 7명이었다. 그래서 내가 합격했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등급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학이 3등급대의 대학이라면 그냥 내 성적이 2.5등급인데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장담은 못하는 거죠. 이유는 아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학생,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인 거예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실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교과에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결석을 10번, 20번 했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래서 전형명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뭐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름들로도 있잖아요. 물론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미인정 지각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내 등급을 어디까지 놓고 볼 거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라면 뭐 오히려 예를 들어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등급이 3.5등급이었다면 뭐 내신이 적어도 2.1등급이나 2.5등급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생부 교과전형에 원서를 넣는 게 유리한 거죠. 다만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넣으려니까 수능 최저가 걸려서 내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학생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7번의 그 미인정 지각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다면 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면 그것은 뭐 또다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매우 우수한 학생이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조금 더 정말로 괜찮은 학생 하기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랬는데 미인정 지각이 7번인가 있었고 7번에서 있는 대학 그것들 중에 앞에 3번의 미인정 지각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리고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2학년 때도 또 미인정 지각이 4번이 있었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이 사실은 더 우수한 대학에 갈 만큼 나중에 학생부의 기록은 매우 빼어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떨어지고 그 학생이 갈 만한 그렇지만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대충 어찌됐건 그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인정 지각이 지각 때문에 뭐 학교를 완전히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예 합격을 못한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학교생활 기록부가 매우 빼어나고 그 다음에 자소서나 또 다른 곳에 충분히 미인정 지각에 대한 얘기를 제3자 누구나가 봐도 이해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보통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만약에 등급 컷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0.2등급 정도의 하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종합교과전형이 2.5등급의 합격선이 나오는 대학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3.5등급까지다 라고 얘기했죠. 이랬을 때 미인정 지각이 그렇게 많다면 3.5가 아닌 3.2등급이나 3.3등급까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 성적은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인 건데 그게 이제 대학마다 그 대학의 그 과가 매우 높은 그 경쟁력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매우 센 학과라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매우 빼어나게 기록되어 있다면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충분한 이유가 설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보는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인정 지각은 몇 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맨날 아파서 미인정 지각이었다면 그거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학생부의 기록이나 또는 자소서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매번 막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내가 학교를 못 갔고, 아니면 매일 아침 내가 쓰러져서 학교를 못 가, 그러니까 좀 늦게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나 또는 자소서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은 합격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합격한다라고 했는데 미인정 지각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런 경쟁, 그러니까 최종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미인정 지각이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올려놓은 영상에 의외로 미인정 지각에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놔서 일일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 방송으로 대신합니다. 미인정 지각이었다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라면 지원해도 무방하다. 다만 아까처럼 보통의 합격선보다는 더 높은 기준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것이 성적이든 아니면 기록이든 그게 더 좋아야 미인정 지각 이게 성실한 거 맞아? 라고 고민할 때 그 성실함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본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그건 역시도 엉덩이의 무게를 좀 보겠네요. 학생들의, 즉 학업 역량이거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좀 전에 그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학생이 충분히 얘가 미인정 지각이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상에 꾸준히 앉을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분명히 얘는 미인정 지각에 그렇게 타당할 만한 난 동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 이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대목인 대학이 먼저냐 또 학과가 먼저냐 이 얘기를 하려니까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인정 지각에 대한 얘기 이해되셨죠? 미인정 지각의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고, 횟수에 대한 문제도 한 3회까지는 넘겨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도 있는 학생도 있던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처럼 그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하다기보다는 근거는 있죠. 하지만 그 근거에 납득하면서 또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납득만 하면 안 되죠. 그 학생부에 대해서 나는 이해했어. 근데 문제는 요 안에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미인정 지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더 높아야 하고 기록도 더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기록의 포인트는, 이럴 경우에 미인정 지각이 큰 문제는 학업 역량만 우수하면 되죠. 애가 왜 똘똘하게 하는데 성실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려니까 그 기록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학생이 매우 꾸준하고 진득하니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는 느낌의 학생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건 바이 건이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학생부라면 마음껏 지원해봐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